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가 우리 아이가 너무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오늘은 이 주제를 아이 성장 케어 관점에서 깊게 들여다보고 아이들의 집중력에 대해 정말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산만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때 부모님들이 흔히 생각하는 원인이 스마트폰 같은 건데 혹시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그거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있나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음식이나 간식들도 사실 아이 집중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거든요. 오늘은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요즘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산만하거나 집중을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나 미디어 사용부터 먼저 점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미디어 사용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지만 아이들의 식습관, 특히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도 아이들의 식습관과 집중력 사이의 상관관계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식습관이 아이의 인지기능 발달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가장 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침 식사를 거르는 문제인데요.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 오전에 뇌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 특히 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졸음이 몰려올 수 있어요. 결국 아침을 잘 챙겨 먹는 아이들이 전반적인 학습 성과가 좋다는 거죠. 이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신경을 꼭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꼭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단순하게 빵이나 과자나 과일 하나만 먹는 것보다는 조금 다양한 식단을 구성을 해주시면 좋아요. 아이가 아침에도 단백질도 조금 먹고 지방도 조금 먹고 탄수화물도 조금 먹는 이런 식단을 해주시면 좋은데, 일단 첫 번째는 탄수화물이 꼭 조금은 들어가 줘야 돼요. 너무 이제 단순 빵이나 뭐 밥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통곡물이나 조금 더 질 좋은 탄수화물이 좋기는 하지만 일단 탄수화물이 조금은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단백질이 꼭 들어가 주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고기도 있을 수 있고 계란도 있을 수 있고 두부도 있을 수 있고 아이가 선호하는 음식으로 챙겨주시면 돼요. 다양한 식품군을 풍족하게 챙겨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사실 식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집중력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한 아이들이 정서 상태도 좋아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한의학적 관점에서도 균형 잡힌 식습관이 아이들의 집중력과 정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몸의 에너지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정해지고 아이들의 식습관을 바로잡지 않으면 몸의 에너지가 충분히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체력도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정신적으로도 약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 보니까 집중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해 보인다면 스마트폰이나 TV 사용 시간만 체크할 것이 아니라 아이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지 식습관부터 먼저 챙겨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건강하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이의 집중력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뇌가 활발히 활동하기 위한 에너지가 가장 많이 필요한 시간이기도 해요. 그러니 부모님들께서 관심과 노력을 조금만 가지고 식습관만 조금 바꿔주셔도 아이의 집중력과 정서 상태가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균형 잡힌 식사와 진로성을 설명해 주셨는데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이나 음료수 같은 게 대부분 달고 맛있잖아요. 이런 단맛이 강한 음식이나 첨가물이 정말 아이들의 집중력과 행동에까지 영향을 주나요? 네, 맞아요. 질문하신 부분이 사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달고 맛있는 간식을 뭐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마음껏 주시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공 첨가물이나 당 같은 경우에 아이의 집중력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초가공식품이라고 불리는 젤리나 과자, 사탕 같은 것들이 사실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당을 급격하게 높였다가 급격하게 낮추는 혈당 스파이크 혹은 혈당 롤러코스터 같은 현상들을 많이 일으켜요. 그 결과 아이들 몸속에서 호르몬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큰 변화들을 좀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알게 모르게 아이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산만함을 높이는 결과로 오기도 해요. 성인들도 보면
먹으면 지금 내 너무 피곤하네 하는 그 순간이 혈당이 올라갔다가 딱 떨어지는 그 순간이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성인도 이걸 잘 모르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에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정서적으로 좀 흔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연내에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도입을 한 것도 사실 그런 이유에서이에요. 당을 섭취하고 그것이 이제 처리되는 과정들을 지켜보는 게 어른이나 아이에게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당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애들 뽀로로 사탕 진짜 많이 주잖아요. 약국에서도 팔고 아이 울면은 달랜다고도 막 주고 정말 많이들 먹이시는데 그 뽀로로 사탕이 생각보다 비타민C 함량이 그렇게 높지 않고 당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가끔 한 번씩 달랠 때 주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 여러 개 먹이거나 계속 꾸준히 주는 건 좋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 식품에는 생각보다 당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많아서, 왜냐면 맛있어야 되니까 아이들 음식을 줄 때 음료, 과자, 사탕 같은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이가 달라는 대로 주다 보면 하루에 권장 당 섭취량을 정말 아득히 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좀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꼭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인공 색소나 혹은 방부제 같은 식품 첨가물인데요. 최근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인공 색소나 타르색소 같은 특정 첨가물이 아이들의 행동 장애나 주의력 결핍 같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많이 먹는 캔디나 아이스크림, 과자 같은 것들에 이런 색소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조금 화려하고 예쁜 음식을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정작 이 성분들이 아이들의 행동이나 집중력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실제로 잘 모르는 부모님들이 많으셔서 신경을 좀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 행동으로 고민하는 아이라면 당류가 많은 간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며 문제 행동이나 과잉 행동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를 위한 간식을 선택하실 때 맛이나 아이의 선호도만 보시기보다는 제품 뒷면에 있는 원재료와 영양 성분표를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제가 잠깐 드릴 수 있는 팁이 하나 있는데요. 뒷면에 있는 그 영양 성분표를 저도 꼼꼼하게 좀 살피는 편인데요. 그 원재료명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일단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가 다 아는 거, 원재료명이 조금 심플하고 내가 알 수 있는 이름들이 적혀 있으면 그것은 조금 가공이 덜 되었다는 거고요. 내가 잘 모르는 화학 성분 같은 것들이 많이 적혀 있으면 일단 가공이 좀 많이 되었다고 보시고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한의학적으로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이는 식습관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한의학적으로 아이의 집중력을 높이는 식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보통 말씀드릴 때 아직 아이이기 때문에 최대한 골고루 많은 것들을 접할 수 있게끔 이제 안내를 드리는데요. 또 부모님들께서 보시면은 우리 아이 체질에는 어떤 음식이 좋아요? 막 이렇게 질문 많이 하세요. 근데 성인이 되었고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런 체질에 따라서 음식을 좀 조절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큰 문제가 없는 아이라고 하면 체질에 따라서 뭘 먹이고 뭐 이 음식이 좋고 저 음식이 나쁘고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일단 골고루 많이 먹이는 걸 좋다고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요. 왜냐면 아이들은 아직 자라고 있잖아요. 아이의 뇌는 자라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집중력도 좋아지고 나중에 학습력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은 굉장히 다양한 맛도 있고 색깔도 있고 또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질감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아이가 최대한 많이 경험할 수 있고 노출시키는 게 아이의 집중력에 가장 좋은 식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다양하게 많이 먹는 거. 두 번째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편식에 대한 것들. 아이가 단 것만 좋아하고 이런 걸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거를 한약으로 어떻게 할 수 없나요? 라고 하신다면 그건 한약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식욕부진이라면 정말 소화기가 안 좋아서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도 두 입밖에 못 먹고 나 안 먹을래 하는 아이면 소화기를 좀 보강을 하고 식사 관리를 하는 것들이 가능한데요. 단 거는 정말 없어서 못 먹고 너무너무 잘 먹는데 술은 최소한 안 먹는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의 문제예요. 아이의 식습관을 교육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제가 교육을 해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붙잡고 30분 동안 이런 식습관을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저렇게 하시면 좋아요. 하는 식습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님부터 겁을 먹지 말아야 해요.
해요. 어머니께서 시금치 같은 걸 주면서 아이는 시금치를 안 좋아하겠지? 이미 그런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해버리면 아이도 귀신같이 다 알아채거든요. 시금치는 뭔가 대단히 먹기가 어려운 것이고 이미 아이도 그런 인식을 가지기 때문에 부모님부터 겁을 내지 말고 그냥 골고루 제공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어요. 아이의 뇌는 기본적으로 처음 보는 음식이나 처음 보는 것에는 일단은 아니야 하는 불이 들어오게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아이가 아무거나 모르는 거를 집어먹었을 때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뇌가 이미 그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한번 아이한테 이 음식을 제공한 다음에 나 이거 싫어 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8번, 많게는 30번 정도 아이에게 그것을 노출을 좀 시켜주어야 돼요. 식탁 위에 아이가 꼭 그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또 부모님께서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아이가 그것에 좀 익숙해지고 언젠가 한 번은 저거 나도 한번 맛볼까 하는 기분이 좀 들게끔 해주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이의 편식을 고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 조금 오랜 시간 동안에 부모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안내를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집중력과 산만함을 주제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부모님들께서 많이 간과하시기 쉬운 부분이 식습관인 것 같아요. 아이가 산만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때 미디어 사용이나 이런 것들만 살펴보기보다는 아이가 얼마나 식사를 잘 하고 있는지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아침 식사의 중요성부터 시작해서 단맛이 많이 나는 음식이나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아이의 식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도 한번 짚어봤는데요. 오늘 이 영상 내용 보시고 꼭 한번 집에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